자, 그럼 이 대목에서 이제 한동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럼 한동훈과 김건희의 관계는 어떠냐? 이것도 왜냐하면 사실 아까 초반에 이번 충돌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됐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그동안 지금 한동훈 김건희의 관계는 어땠는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문제를 또 해석을 해봐야 되니까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간에 뭐 한동훈과 음, 김건희의 관계는 제가 뭐 그 옆에 예. 보지를 않았기 예. 때문에 그 뭐 알 수가 음. 없습니다만은 예. 이제 뭐 추론을 한 거죠. 예. 그 제가 작년인가 사실은 그런 꽁트를 하나 쓴 적이 있어요. 네. 그 윤석열과 한동훈이 충돌이 벌어지는. 뭐 그래서 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 있었다는 예, 거죠. 예. 네. 써가지고 뭐 오마이뉴스에 사실은 7일 날인데 오마이뉴스에서 이게 좀 꽁트가 너무 지나치다. 이래서 게재가 안 됐는데 저는 미래를 내다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거를 합리적으로만 판단하려고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자, 한동훈이 윤석열의 최측근인데 그렇죠. 법무장관이고 예. 근데 반기를 든다고 예. 해석이 안 되지. 해석이 안 되죠. 그 당시에는. 맞았어. 그럴 때 예. 그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가능하다 본 게 이거는 분명히 한동훈도 야심만만하기 때문에 권력 충돌이 일어날 거다. 근데 이제 이제 거기서 더 보면 이제 결국은 김건희하고 왜냐하면 2인자 충돌인데 예.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미래 권력을 놓고 하는 충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예.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비밀을 다 아는 사람이 일단 그러니까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엄청 챙겼잖아요. 네, 물론 그렇죠. 최측근이고 또 뭐 이거 무시를 못하는 거 일단 실력을 한동훈의 실력을 술은 같이 술 대작은 안 하는 친구지만 이 실력을 인정하니까 무시도 못하고 나름 이제 좀 키워준 거죠 계속. 그러면 그 2020년이었나요? 그 채널 A 사태 일어난 게 그렇죠? 예. 2020년 총선 전이 예. 직전이었으니까 그렇죠. 2020년 3월 말 MBC 보도가 되고 4월 초에 고발 사주 사건이 그때 이제 진행이 된 건데 이제 훗날 폭로가 되지만 예. 그때 보면 그 한동훈, 권순정 예. 오늘 권순정이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 임명된 것 같던데 아주 예. 요직이거든요. 예. 이 저 연손 29개예요. 한동훈 두 기수 후배. 예. 이 권순정과 지금 고발 사주 사건의 주역인 손중성 동기잖아요, 둘이. 그때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세 사람이 단톡방을 개설하잖아요. 그 MBC 보도 직후에. 예. 그러면서 거기서 근데 뭔 얘기가 오갔는지는 몰라요. 지금까지 휴대폰을 비밀번호를 안 풀어주는 바람에 한동훈도 안 풀고 예. 저기 손준성도 안 풀고. 예, 고발 사주에 연루돼서 재판까지 받으면서도 안 풀고 있어서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주변에서는 분명히 그 셋이 그때 왜냐하면 지금 권순정이 그때 대검 대변인이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아마 그 채널 A 사태를 둘러싼 어떤 대책을 논의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들 하는데 뭐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기록만 그랬다는 걸 아는 거고. 그럼 그때 그 고발장 내용에 보면 그 김건희 뭐 그 다 들어가 있잖아요. 김건희 주가 조작 얘기 뭐 이걸 다 옹호하는 이제 그 내용이잖아요. 그 한동훈 본인도 거기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또 그 앞에 채널 A 사태 때 직접 자기가 이제 연루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윤석열 그때 총장이 한동훈에 대한 대검 감찰부에서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이 지시로 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 뭐 수사 착수하려고 하다가 불발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윤 총장이 워낙 강하게 제지를 하는 바람에 그게 나중에 이제 감찰 및 수사 방해로 윤석열에 대한 징계 사유가 되는데 자 그 정도로까지 막았단 말이죠. 그래서 공동 운명체고 사실 세 사람은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은 그래서 한동훈을 윤석열이나 김건희 이 대통령 부부도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게 그 서로 잘못하면 공멸할 수가 있어요. 예. 서로 폭로를 예, 하는 큰 비밀을 서로 공유하는 관계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충돌은 지금 뭐 이렇게 빚어지고 있지만 정면으로 막 그렇게 뭐 파국으로 갈 정도로 또는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완전히 뭐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로까지는
갈까 하는 좀 의문이 있고요. 그 전에 관계를 봐서는 두 사람이 이제 1년 차이거든요. 나이로 보면 그 형수와 시동생이 1년 차이 나는 건데 그 전에 관계를 보면 좋아 보여요. 또 김건희 씨의 그 서울의 소리하고 그 인터뷰 그 녹취록에도 보면 동훈이 뭐 이러잖아요. 동훈이한테 얘기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봤을 땐 상당히 돈독한 관계였고 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그 두 사람이 또 그 카톡 그러니까 뭐 한동훈은 그때 이제 얘기가 뭐 이게 상관인 총장이 연락이 안 될 때 부인을 통해서 대신 뭐 전달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이지 않죠. 제가 봤을 땐 근데 그렇게 했다면은 아마 그때도 이미 그 김건희 씨가 그런 모든 상황을 다 벌써 자기 남편하고 똑같이 다 공유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어쨌든 가까웠던 관계였고 그런데 지금 이 양상은 이제 결국 뭐 여러 지금 뭐 언론에서도 분석하지만 이제 김경률이라는 사람의 발언이 이제 일종의 그 촉매제가 된 거잖아요. 그 특히 그 프랑스 왕비 그 비유. 맞습니다. 아마 이게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시체말로 뚜껑이 열리는. 그렇죠. 상당히 불쾌하죠. 아니 그 목이 잘렸잖아요. 최후가. 맞아요. 그래서 아마 우발적으로 또는 못 참아서 아마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 본인이 한동훈하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이건 왜냐하면 자칫 결별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어느 한쪽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설사 제압을 하더라도 상당히 이거는 타격을 받는 일이거든요. 맞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걸 머리가 있다면 모르지 않을 텐데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만큼 김건희 씨의 분노가 크다고 일단 생각이 되고 김건희 씨 본인이 차기 권력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에서 이걸 더 이상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좀 제어를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한동훈이 아무리 자기 가까운 후배라도 김건희 씨만 하겠어요. 자기 부인만. 더구나 이 부인이 보통 부인이 아니잖아요. 이 정권에 거의 뭐 공동 어떤 그런 집권자 비슷하게 그렇게들 다 세상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양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이 빚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